단순히 실리콘만 제거하는 경우 성형전의 모습처럼 콧대만 낮아지고 코끝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끝은 메디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백의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그 이후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코 보형물 제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코 성형 이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예전의 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애써 시간과 비용과 통증을 감수하시고 코 성형을 해놓았는데 왜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진짜 계십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말 예쁘게 수술된 코를 갖고 계신 분이라도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무조건 제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순히 모양이나 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원래 코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형물이 움직여서 피부 쪽으로 뚫고 나오려 한다든가 또는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는 경우가 되겠죠. 내 몸에서 이물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염증 반응이 나타날 경우 초반에 서둘러 내원하시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더 나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형물 제거 수술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환자분에게도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볼 때 참 예쁘다 싶은 코를 갖고 계시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깝다 싶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먼저 1개월 이상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드리긴 하지만 미래에 부작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물감이나 통증, 가려움 같은 게 느껴지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거해드려야죠. 수술을 결정하실 때에도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밀려들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형수술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정도의 초반 염증이라면 항생제 처방 혹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회복이 잘 되면 정말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염증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무섭고 싫으시다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염증 반응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후 주의사항 중 금주나 금연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과 담배가 염증의 주된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는 회복 기간 중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솔직히 전문의 말 안 듣고 염증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형물을 굉장히 주의해야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디형에서는 주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산 및 포장 과정은 물론이고 수술방에서 제품을 오픈하여 코에 삽입할 때까지 위생과 안전에 그 무엇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보형물 두 가지가 바로 실리콘과 고어텍스입니다. 실리콘은 10년이 지나도 자가조직과 분리되어 있어 간단히 보형물만 쏙 빼면 되는데요. 고어텍스는 특성상 마이크로포어가 많이 있어서 자가조직이 포어 안으로 자라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벨크로처럼 끈끈하게 딱 붙어있는 부분을 끊어줘야 합니다. 최대한 자기 조직이 많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떼어주는 것이 집도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실리콘만 제거하는 경우 대부분은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리콘만 빼는 경우에 연골에 붙어있는 주변의 연부 조직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보형물이 붙어있던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형전의 모습처럼 콧대만 낮아지고 코끝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끝은 수술 전 모양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되돌린다 하더라도 그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힘을 받쳐줄 지지구조가 없다면 변형이 오기 때문에 본래의 모양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코끝 연골 재배치, 변형된 코끝 연골을 원래 위치,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형물만 제거하여 본래의 코 모양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 성형은 단순히 실리콘 보형물을 통해 콧대만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비주까지 완벽한 라인과 각도를 갖추어야만 성공적인 코 성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 자가 또는 기승육 연골, 비연골 등을 활용하여 코끝까지 아름다운 라인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술기가 들어갔다면 콧대의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예전의 코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콧대만 세우는 수술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코끝을 만든 연골까지 제거하게 되면 코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직이 퍼지면서 뭉툭하게 퍼져 보이는 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상실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끝 연골을 빼게 되면 코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코끝 연골 재배치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콧대의 실리콘만 제거하는 수술에 비해 훨씬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코끝 연골까지 제거하게 되면 수술 전에 코 모양을 복원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부의 두께라든지 목굽이 또는 코의 형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코 성형 전의 모습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 보형물 제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 성형만큼이나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병원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또한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흉을 최소화하려면 성형외과 전문의 노련한 실력과 다양한 케이스의 경험이 필수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성형수술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수술도 후 결과도 중요하지만 만약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처음 수술을 결정하던 그때보다 더 깊이 있는 상담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코 보형물 제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병희 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